사주이키. 안녕하세요. 사주이키의 송성엽입니다. 오늘은 풍수개운법 중에서 두침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1분 만에 결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침대 위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침대 방향이 중요합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자는 위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는 방향이 중요합니까?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동쪽에서 자고 있으면은 목기운을 받는데 머리 방향을 바꾸면은 다른 기운을 받나요? 머리 방향 바꿨는데 똑같이 목기운이죠? 그러니까 두침 방향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침대 위치를 바꿔야 다른 기운을 받죠. 저한테 자꾸 두침 방향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두침 방향은 풍수랑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보는 신생 이론이에요. 뭐 중국, 일본, 미국 다 안 보고요. 저는 옛날부터 두침 방향 없다고 블로그에 다 써놨습니다. 자, 이제 방향과 방위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방향은 그 기운이 가는 방향이고요. 방위는 그 기운이 가서 머무는 곳입니다. 자, 이향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둥근 실내 공간이 있는데 상향하는 기운이 있고 하향하는 기운이 있으면 두 기운이 각각 어디 가서 고이나요? 이 원을 가득 채워봤을 때 방위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죠? 위쪽에는 양기, 아래쪽에는 음기가 보이죠. 자, 이제 삼향을 볼 건데요. 삼향. 역학은 음양의 학문이라서 모든 것이 다 짝수로만 있어요. 근데 삼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설령 방향에 따른 방위가 3개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논리로 가능하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방위는 없어요. 기운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갈래로 퍼지면은 방향이 3개였으니까 방위도 3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각 방위가 차지하는 부피는 n분의 1입니다. 방향이 3개니까 3분의 1씩 차지하는 거죠. 아까처럼 2향이면은 2분의 1씩 차지하는 거고요. 이제 풍수에서 쓰는 8향 8위를 봅시다. 기운이 8개의 방향으로 퍼져 나가니까 8분의 1씩 부피를 차지하는 8개의 방위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집은 보통 원형이 아니죠? 보통 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집이 정사각형이라고 쳤을 때 이 집에다가 패철 모양을 그대로 박아놓으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잘라 먹으면은 부피가 8분의 1씩 골고루 담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충 봐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상하좌우 여기를 정방이라고 하고 여기 구석구석 사이사이를 우방이라고 했을 때 정방보다 우방이 조금 더 넓거든요. 그러니까 정방은 지금 이만큼 있고 우방은 이만큼에다가 이만큼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씩 더 있다는 거죠, 우방이. 그래서 집이 정확하게 원형이거나 아니면은 집이 정팔각형이면서 집이 배치된 방향도 45도 단위로 딱딱 돌아갈 때만 패철 모양대로 기운이 고이는 거예요. 자, 이 왼쪽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정사각형이고요. 이 오른쪽은 아까 그 패철 모양대로 자른 정사각형인데 여기 살짝 비교해 보시면은 높이가 안 맞죠? 그러니까 각도가 다르죠? 여기서는 정확하게 8분의 1씩 다 나뉘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는 8분의 1씩 안 되고 정방보다 우방이 더 넓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겹쳐보면은 각도가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풍수 볼 때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집은 원형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웬만하면 대부분은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의 모양에 따라서 매번 계산을 다시 해줘야 돼요. 무엇보다 책장이나 옷장 같은 게 공간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부피를 빼고 나머지가 또 8분의 1씩 되도록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물론 뭐 수학 잘하시면 셀프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팔방향도 그냥 기초적인 거라는 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이런 파티션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북동쪽에 기토의 기운이 고이는데 파티션이 있으면은 여기서 온 기운은 여기서 고일 거고 여기서 온 기운은 여기로 고일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크게 그리긴 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기토가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서 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상적이고 중간에 방해물이 없는 그런 실내 공간이면은 기운이 딱 8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뭐 9개든 10개든 뭐 12개든 이런 식으로도 고일 수가 있습니다. 단 그때도 이 기토의 영역들을 다 더했을 때는 이 전체 실내 부피에서
8분의 1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거를 구고현법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삼각비죠. 그럼 머리 방향은 아무렇게나 놓고 자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풍수를 봐드릴 때는 나침반에 따라서 방향을 봐드리는 게 아니라 방의 구조, 이런 구조 있죠. 구조에 따라서 머리 방향을 지정해 드리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을 벌컥 열었는데 여기 바로 머리가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누가 문 벌컥 열면 깜짝 놀라죠. 아니면 노크만 해도 놀랄 수도 있고요. 이러면 좀 심리적으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깥 상황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군대 같은 데서나 쓰는 거고요. 또 방문을 열었는데 컴퓨터 화면이 그대로 노출된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뒤쪽에 문이 신경 쓰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감시가 필요한 감옥에서나 쓰는 배치고요. 어떤 집들은 이렇게 창문이 좀 얇은데 머리맡에 창문이 있으면은 여기서 외풍이 들어오니까 감기 걸리기가 쉽겠죠? 특히 그 빌라 같은 데 보면은 큰 방에 뒷베란다를 터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이 다 뒷베란다였는데 이 방을 좀 넓혀가지고 뒷베란다를 없애고 여기서 공간을 좀 넓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라인에는 보일러가 안 들어오거든요. 거기다가 창문도 얇은데 이렇게 창문에 딱 붙어서 자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다 얼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고려하고요. 그러니까 머리 방향은 상식적인 선에서 괜찮은데 두고 주무시면 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냥 이런 데서 춥다 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집이라는 공간이나 생활보다는 자기 할 일에 더 푹 빠져 계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걸 한번 바꿔놓으면은 훨씬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21강에서 12지지와 동서남북은 좌표 평면이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시는 태양 방향이고 남쪽은 남극 방향이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자, 제가 한글 패처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24개의 방위가 나와 있어요. 자축인묘 진서어미 신유술에 12개가 들어가고요. 천간에서는 무기토가 빠져서 총 8개, 갑을병정 경신임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유라고 해서 건곤, 간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8괴에 나오는 기호 중에서 4가지를 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총 24개가 되는데 이 기호들은 생극제화도 하지 않고 형충회합도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갑이랑 건이랑 만나면 무슨 작용을 하죠? 이런 건 정의되어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24방위의 기호들은 그냥 ABCD로 바꿔도 무방한 것들입니다. 그냥 각도의 이름이에요. 방위의 이름.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침방향 이론은 사주팔자에서 년지, 즉 띠를 기준으로 12신사를 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이론을 만드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레정법으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레정법이면은 점술이죠. 그리고 명리학은 명리학이고 풍수지리학은 풍수지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복학이라는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 전공이 아닌 명리학과 풍수지리학에서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12신사를 보기 위해서 명리학의 12방위를 풍수지리학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풍수지리학에는 12방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두침방향이라는 이론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강제로 12방위를 구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명리학의 12방위고 이게 풍수지리학의 24방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두 개의 그림의 각도가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냐면은 몇 향이든 항상 상향과 하향, 상향과 하향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화살표가 위 화살표와 아래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좌우로 퍼지게 되는데 명리학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지금 30도씩 벌어지고 여기는 15도씩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겹쳐보면은 여기랑 여기가 지금 7.5도씩 해서 어긋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무조건 상향과 하향이 있어야 된다는 법칙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런 시계 같은 걸 보시고 떠올리면서 이 30도 안에 15도랑 15도가 2개씩 들어있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30도 안에 15도가 1개가 들어가고 여기 15도에서 15도의 절반 7.5도가 들어오고 여기서 또 절반 7.5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도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8방위를 쓰는데 명리학의 12지지를 끌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각도가 안 맞는 겁니다. 12는 8로 안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풍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천간지지와 사유가 실제로 작용이 있는 천간지지와 사유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막 잘라가지고 만드는 건데
풍수의 24방위는 8방위를 각각 3개씩으로 쪼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도가 안 맞는 거예요. 12방위를 둘로 쪼갠 게 아닙니다. 풍수는 방향학이 아니고 방위학이라고 합니다.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방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는 두침 방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침대 위치를 잘 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를 부르시고요. 아니면 최소한 두침 방향 신경 쓰느라 불편해서 못 자겠다 이런 분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풍수지리학 말고 명리학의 방향과 방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